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사람의 머릿속 그리고 가슴 속까지 마음까지 제가 최근부터 과거로 흘러가서 그 먼 과거까지 뭐 먼 과거라고 하기보단 약간 어떤 가까운 과거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의 과거부터 최근까지 거슬러 올라온 이 사람의 속마음, 머릿속의 생각들을 탈탈 털어드릴 겁니다. 빼곡히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몰라요.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런 행동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나온다면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는 행동을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왜 행동을 안 하는지도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 카드가 오히려 이제 저와 이제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카드가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들, 되려 질문하기도 하고요. 나한테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말해줄 때도 있어요. 핵심을 찌를 때가 있단 얘기입니다. 전곡을 찌를 때가.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카드를 보고 이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카드가 꼭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끝에 이 사람의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거나 카드가 물어보고 싶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라거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거라 처음만 듣고 중간만 듣고 대충 끝은 이렇게 흘러가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실 수 있어서 기승전결 처음 중간 끝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리딩 정말 그 예상만 하고 끊고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리딩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 들어주셔야 된다. 머릿속에 생각한 그 누군가가 1번이다. 1번 카드 선택하시면 되고 B는 3번이다. 그럼 3번, 1번 두 개 다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 사람은 딱히 없지만 끌리는 카드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후에 이 사람이겠구나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대상 선택 안 하고 들어보신 다음 그 대상이 누군지 깨달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지금 선택하셔도 되고 끌리는 번호 제가 랜덤 번호 아래 타임라인 적어둘 테니까 타임라인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후기, 댓글, 그리고 이제 복채, 후원 이런 것들 다 진짜 늘 감사드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다 말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냥 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댓글 써주시는 거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볼 때마다 제가 이번에 댓글에 좋아요도 다 누르지도 못했고 댓글에 그 댓글을 아래 댓글을 다 달지 못했어요. 이번에 너무 좀 바쁘기도 하고 할 게 좀 이것저것 되게 많아서 그런데도 밀린 댓글들을 다 하나하나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 정말 절로 나와요. 그리고 개인 상담으로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소중한 고민이잖아요. 우리 어디한테 이렇게 다 쉽게 말하고 다니는 고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믿고 맡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지만 늘 하는 말이지만 진심으로 리딩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의 체면과 이미지가 매우 중요했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 현재도 그러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만족,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인데 이것저것 조금 재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교해볼 여유마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근원에는 사실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나오고요. 이 본인하고 맞는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고 결혼까지도 하고 싶고 평생 같이 있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1번 분이었대요. 자,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과거에. 본인이 내뱉은 말은 적어도 진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주변 사람에게 본인이 무시받거나 조롱받는 이런 일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어떤 금전적이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유지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왜냐면 조롱받거나 무시받는 거, 안 좋은 얘기 듣는 거, 이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려면 본인의 생활이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본인이 열심히 일해야겠죠. 성공해야겠죠. 약간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좀 본인만의 이 루틴이 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미래 계획, 여러분과의 미래 계획, 우리 1번 분하고의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 좀 계산해 볼 것들이 많았다라고는 나와요. 자, 물론 계산 없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은 적이 과반수 이상이긴 해요. 이 사람 여러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해타산, 이 사람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만을 위한 생각을 과거에 했었대요. 편하게 넘어가는 일보단 일일이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자신의 만족이 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운하거나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이 사람이 해줬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낮아.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성격이에요. 그걸 아니까 여러분이 만난 거였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 사람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다. 여러분도 안 만났을 거라고 나옵니다. 자, 실망감을 이 주변 사람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상대가 과거에 본인이 실망했다. 이 카드 자체가 실망한 카드, 실망감. 요거를 조금 나타내는 카드, 실망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스럽고 좀 후회되고 요런 감정들의 카드인데, 내가 주변 사람 포함해서 여러분한테도 1번 분한테도 실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챙기느라 여러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기도 한대요. 과거에는 미안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크다.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겪어내느라 그 당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만큼 자신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금전적인 거나 물질적으로 선물을 해준다거나, 내가 힘드니까 내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준다거나 이렇게 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같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니까 좀 참아달라, 이해해달라, 내가 이 일을 마쳐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근데 돌아보니까 현재 최근까지 이 사람의 머릿속엔 미안함이 가득해요. 생각이 정말 많아요, 지금 상대가 여러분 사실 상황적으로나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지만 이 사람과 현재도 같이 함께하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과 현재도 같이 하고 있는지 헤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성격이나 상대의 일의 형태 이런 것들은 미묘하게 변화하기는 했어도 달라진 거는 없다. 변하진 않았다. 완전히 변하진 않았다. 그대로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었던 여러분이라는 사람 1번 분한테 대한 미안한 감정, 이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현실적인 것들과 뭔가 본인의 일이나 본인의 자기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으면서도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본인에게 좀 더 맞춰준다면 자신이 희생하고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맞춰줄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현재는 과거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은 컵카드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 크기는 해요. 이게 악감정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어쩔 수 없는 성격이에요. 현재는 과거보다 합리적이나 아직까지도 본인만을 위한 선택, 본인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이유도 본인에게 여러분이 필요해서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내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매달리고 싶고, 대신 내가 좀 바쁘면 신경 못 쓰고, 내 이미지에 약간 타격이 있을 것 같으면 자존심 내세우고, 이런 본인의 성격이라 이게 나쁘다, 어쩌다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의 이런 마음, 이런 성향, 이런 게 이해가 된다면 만나고 이해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안 만나는 거예요. 서로 그래요. 편하네요. 그래서 상대는요, 현재도 마음에도 물질의 카드가 나와요. 컵 카드와 동시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여러분이 필요한 걸 주면서 본인이 여러분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바꿔 말해보자면, 약간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람 자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내가 진짜 존중받거나 사람 있는 그대로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꾸만 뭘 줘야 인정받을 것 같고, 뭘 해줘야 사랑받을 것 같고, 설명이 될 것 같고, 이러는 거죠. 뭘 이렇게 해주거나 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 마음은 깊은데 표현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본 적이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주고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물건이 대신 하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진짜 살아온 환경 때문인지 이거는 정말 그런 사람인지 잘 보셔야겠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이 사람의 현재 지위, 위치, 그리고 어떤 지역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졌다고는 해요. 그러나 약간 이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그때와는 약간은 달라졌죠. 약간은 달라졌지만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여유는 좀 생겼으나,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지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물질로 생각하게 되고, 요 습관이 이게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을 위해 본인의 이미지, 본인의 체면에 대한 선택을 할 거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관계였든 간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미지와 체면 때문인 건 맞아요. 행동을 안 한다는 것도 본인의 이미지와 체면을 생각해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마음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이 본인의 감정, 있는 그대로의 감정인데 이걸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고,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뭔가를 말하고 표현하고 싶어도 좀 매끄럽진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줄 행동은 매끄러운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본인의 성격, 성향이다. 나에게 어떤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가요,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 나하고 다툼도 많았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자, 상대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용서받고 싶대요. 용서받고 싶은 꼭 카드가 나와요. 용서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다. 포인트는 지금 용서받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현재 최근까지의 속마음에 여러분에게 용서받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와요. 미움이나 증오, 원망감,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이다. 두 분의 사이가, 두 분의 관계가. 근데 그 감정 모두 다 상대한테는 지금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2번 분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서운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상대 또한 사람인지라 이거는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서운하거나 여러분에게 본인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미워했던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미움 같은 건 애초에 없다. 지금도 미움은 없다.
라고 나오고 있고, 사랑으로 다 이겨냈다. 너무 허전하다. 나 지금 너무 허전하고 너무 외롭고 고독해. 나 그때 당시는 내가 너와 연락하고 너와 한창 잘 지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나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 인기도 많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아쉬울 게 없어 보였지만 나는 늘 외로웠다. 그거 너도 알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카드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 사람 지금 어떤 좀 실리적인 갈등에 직면했다고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가 현실에 있대요. 이 사람이 지금 현실에 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눈앞에서 보고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래요. 그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대요. 이 사람 지금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대요. 괜찮아 라던가, 아이고 무슨 그런 걸로 그래 라거나, 그런 말이어도 상관없어. 야, 너라면 잘하겠지 이런 말이라거나, 뭔데 왜 그러는데 이런 질문이라거나, 그냥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상태에서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죠. 뭐 다른 거 다 갖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들으려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이번 분 입장에서는 진짜 욕심도 저거지, 참 왜 저러고 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진짜 이 사람 곁에 아무도 없어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하면 약간 안쓰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이건 상황마다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용기를 줬었대요. 우리 이번 분이 상대에게 용기를 내게 해줬었대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사람이라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시작,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나갈 그럴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시작에 앞서서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지금 위로도 필요한 상황이래요. 거기서 여러분이 너무 생각난대요. 사실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여러분이 생각났다고 얘기하고 싶대요. 최근까지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대요. 연락을 했거나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번 분하고 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상대가 내게 바로 말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나한테, 분명히 이번 분한테 최근 있었던 고민이나 이슈에 대해서 털어놓았을 거예요. 사실 나 뭐 이런 거 있었다. 너한테 그날 말하진 않았는데 그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이런 일들이 좀 나한테 있었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연락이 왔었거나 문자나 카톡이 왔었거나 연락을 할까 엄청나게 망설이는 그런 느낌, 그런 뭐 표시가 날 만한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한마디가 필요했었대요. 원한다. 한마디를 원한다. 말 한마디 원한다.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이 사람은 행동을 위한 모든 생각을 마쳤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그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좀 하고 싶다거나 그 다음 스텝을 향해 가려고 움직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게 카드의 설명이에요. 실제로 연인이라면 결혼을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상견례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행동 끝이니까, 생각 끝이니까. 만약에 이제 서로 헤어진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재회를 위한 연락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우연이라도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거나, 만약에 두 분이 SNS를 한다라고 하면 뭐 SNS에 서로의 뭐 근황을 알 수 있는, 혹은 내가 너의 근황을 봤다라고 표시 낼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티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이 마음의 준비나 생각은 다 끝냈으나 굉장히 두렵다.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여지 한 번만 주면 본인은 그 다음 막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래요, 이 사람은. 약간 어리숙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 감정이, 그러니까 미성숙해 보이긴 하죠. 약간 미성숙한 느낌이긴 한데, 본인 딴에는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여러 번 생각하다가 여러 번 떠올리다가 그러다가 하는 생각이라서, 이거는 이 사람 아마 여러분한테 연락할 것 같거든요. 연락할 거예요. SNS로 표현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 우리 이번 분에게 다가가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번 분의 사이에서는요, 애증이라는 단어가 정말 계속 머물러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아, 그래, 내 인생에서 이렇게 자주 싸우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미워했던 상대는 이 사람이 처음이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많이 사랑했다라는 마음이 크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너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냥 사랑인 거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아, 사랑이 뭔가요? 뭐, 좋아하는 게 뭔가요? 뭐,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1부터 10까지 있으면 여기까지 갔을 때 사랑하는 거고, 이 밖의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도 애매한 그 경계에 있어요. 이 두 분이.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힘든 기억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밉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기엔, 아니, 사랑이 아니면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은 거죠. 사랑이 아니면, 그건 정말 미움 하나로 이랬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두 분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증인 거예요. 두 분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거든요. 이건 다 두 분의 이야기와 서사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백날 첫날 전달한다고 해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몰라요, 일단.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아, 전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아니요? 몰라. 결국 나도 그때 당시에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막 얘기하다가도 뒤돌아서면 그래도 그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두 분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 연락하고, 아마 연락을 하고 나서 이 리딩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락을 받고 나서. 연락한다. 다가간다. 이 소리입니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끝에선 제가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들을 최근까지 하고 싶었는지 읽어드릴 거라서 처음에 듣다가 끄시지 마시고 중간, 끝, 기승전결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 3번 분, 일단 상대와 나는요, 외적으로 약간 케미가 좋았어요. 외적인 부분들, 얼굴의 합이라 그러죠. 우리가 둘이 잘 어울린다,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해 보인다, 아니면 뭐 비슷하게 생겼다, 분위기가 너무 어울린다, 등등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 내면적으로는 그러나 굉장히 달라요. 이질적인 느낌도 좀 들 정도로. 서로가 다른 사람임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다 다르지만 서로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우리는 많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서로가 싫어하는 것도 달라. 취미도 좀 다르고요. 쉬는 날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 진짜 휴식이라는 의미가 너한텐 뭐야? 나한텐 집에 있는 게 휴식이야. 나는 나가서 그간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푸는 게 휴식이야. 등등 쉬는 날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달라요. 서로가. 취미도 달라요. 뭔가를 구매하는 구매를 하는 그 욕구 자체도 좀 다르고. 달라요. 다 다른데 일단 대화하는 패턴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융합되어가지고 완성을 조금 잃었던 관계예요. 융합을 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좀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데 다 맞춰갔으니까.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신선하고 기쁘고 재밌었대요. 설레이고 흥분된 적도 많을 정도로. 서로 이 깊은 관계. 카드가 나오는데 결혼, 깊은 관계 꿈꾸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정착하고 싶어 했다. 그런 모습도 나오고 서로 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이래요. 오래 사귀었던, 오래 만났던 관계라거나 아니면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살았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뭐 아무도 연고도 없어요. 우리 둘이 해외에서 우리 둘만 의지하면서 보냈었다거나 뭐 이런 커플들도 포함되고 국제 커플도 해당되고 다 이 제가 말하는 커플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일단 아무리 뭔가 헐뜯고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 서로 좀 인정해달라고 싸웠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냐면요. 상대방은요, 나하고 이 좀 싸웠던 모습, 갈등이 있었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갈등이 있었던 모습 보면 약간 사랑 싸움이에요. 아무리 그냥 헐뜯고 싸웠다, 그냥 뭔 사랑이에요, 지우쌤. 정말 그냥 다 싫었어요. 다 싫어가지고 그냥 싸운 거예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인정해달라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해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와 현재 인연을 맺고 있다면 상대는요, 지금까지도 여러분한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인정 좀 해달라고, 존중받고 싶다는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 이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인정, 존중, 나 좀 봐줘, 나 외로워, 내가 첫 번째라고 말해줘, 내가 영순이라고 말해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바라봐줘, 다른 사람 보지 마. 이런 마음이 나와요. 너의 사랑이나 너의 마음을, 너의 시선을 난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가 싫어 하는 마음이에요. 무의식 중에 마음에. 그리고 만약에 현재 저는 3번 분이 저는 이 상대하고 인연을 맺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상대는 나를 떠올리면서 3번이 나를 잊었을까? 나를 정말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웠을까? 가슴속에서 지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 두 분이 떨어져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상대는 우리 3번 분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말, 생각하고 싶었던 얘기들 다 뭐냐면 제 말씀드리면 너도 나를 아예 다 잊지 못할 거야. 그치? 너도 나를 많이 생각하지. 너하고 나는 특별했잖아. 너와 나는 보통 사이는 아니었잖아. 평범한 그저 그런 인연 아니었잖아. 너도 내가 그립잖아. 그치? 난 너하고 가끔 연락하고 싶어. 나 가끔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나 3번아 사실 너한테 그냥 편하게 미친 척하고 연락해서 우리 그땐 그랬지. 요즘 나 이러고 살아. 너는 어때? 하면서 나 그냥 인연을 좀 이어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크대요. 이 사람도 사랑이네. 사랑이야. 응? 성숙했든 미성숙했든 이 사람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대요. 만약에 상대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의 주변 사람이 이럴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야, 너 그게 3번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좀 잘 봐봐. 라고 하면 이 사람 그제서야 떠올릴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도 내가 얘를 많이 사랑했네. 느낄 거예요. 핑계야. 편하게 연락한다? 편하게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핑계죠. 편하게 연락한다니. 안 좋은데 어떻게 편하게 연락해? 안 좋은 사람하고 편하게 연락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편해도 연락 안 하고 싶지 않나요? 상대는 나를 생각하면서 계속 편하게라도 연락하고 싶다. 편하게 지내고 싶다. 본인이 뭔가 중요한 게 있어. 본인 마음에 편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편했으면 하는 계속 그런 강박은 있어요. 욕심이지. 욕심은 맞아요. 왜 둘 다, 왜 셋, 네 개, 왜 다 본인이 다 원하는 대로 갖고 싶어 해요. 그건 욕심이 맞아.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정말 편한 친구는 아니에요. 누가 친구한테 그렇게 편안함을 집착해요. 편안하게 연락하고 싶다. 편안하게라도 보고 싶다. 이거 자체도 집착이에요. 편안함을 자꾸 요구하는 것 자체도 집착이라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 집착하는 거죠. 편하게 보고 싶다. 옆에 어떻게든 두고 싶다. 그 집착이죠. 집착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사랑이 집착은 절대 아닌데 두 개는 정말 다른 거지만 이 사람에게서 이 집착이 설명되려면 사랑이 빠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행동을 봤을 때, 앞으로의 행동을 봤을 때. 그러나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나와요.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그렇다고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요. 왜 현실적으로 통제받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 지금 좀 멀리 있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만나려면 내년쯤에나 한번 연이 있으려나? 한 해를 다 이렇게 진짜 저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한 해를 다 지내고 나서 아니면 1년 만에 연락이 닿았다거나 두 분이 진짜 실제로 지금 약간 어떤 그런 느낌? 1년의 어떤 이 주기, 사계절을 좀 다 보낸 후에 연락이 닿거나 닿았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에게 이 두 분이 만약에 인연을 지금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두 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인연을 맺고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카드를 뽑았다.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 표현을 하기에는 약간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다?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연인이라고 했는데 이 카드를 뽑았다면 우리가 지금 싸웠겠죠.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겠죠.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두 분이서 말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암묵적으로 서로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덮어두고 있거나 그래서 상대는 자꾸 편안해지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속 터놓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이나 말을 평소에 잘 들어준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죠. 아주 열변을 토하게 됐네요. 이 리딩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운명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와요. 이 꽃 카드도 그렇고요. 운명적이다.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다. 자, 상대는 나를 본인의 운명적인 상대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금사빠처럼 정말 급하게 고백하고 나는 널 좋아해.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너와 사귀고 싶어.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등등 빠르게 관계에 대한 속도를 이어나갔을 것이다. 푸시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상대방이 우리 4번 분하고 하루빨리 가까워지고 싶었대요. 아, 내 친구로 만들었으면, 아니, 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내 연인으로 만들었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컸대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4번분의 아픈 마음이 이 사람한테 많이 느껴졌다고 나와요. 저 달 카드도 보면 이 아픈 거예요. 아픈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지랑이처럼 내 마음에 계속 느껴진다. 느껴졌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꼈던 감정은 사랑과 연민과 동정인데 그 알 수 없는 연민과 동정이 본인 스스로에게 느꼈던 감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아. 4번분이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자기 자신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여러분의 아픔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본인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 4번분과 이 사람이 가진 마음속 상처가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꾸만 혼자 있는 모습, 혼자 상처 삼키고 아픈 척 안 하고 뭐 아닌 척하고 이러는 게 다 느껴진대요. 느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을 막 돕고 싶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웃게 해주고 싶고 서로 말하진 않았어요, 상처를.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덜어내주고 싶었다. 내가 그 마음을 나에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내가 좋아하니까 다 책임져주고 싶다. 웃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들었대요. 나와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걸 다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도 상대는 마음에 들었대요. 비단 친구든 연인이든 구분짓지 않아도 이 리딩 상대는 나의 외적인 모습이 정말 자신의 스타일이었대요.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는데요. 이상형과 굉장히 잘 맞아서 놀랄 정도로 빠져들었다라고 나오고요. 상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너를 보니까 내 이상형이 정말 어떻게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나 싶다. 혹은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와 아니었구나. 나는 4번 같은 스타일 좋아했구나 라고 알았어 라는 말들을 했다거나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게 너를 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나의 꿈꾸던 이상형이 너였다. 이런 말들을 했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최근 마음을 좀 보면 약간은 체념한 상태예요. 소드카드도 좀 나오고 이 지금
펜타클, 컵, 완드 이게 다 같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 지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체념, 운명에 맡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마음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자, 체념이라는 단어가요. 약간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이긴 해요. 그러나 이 어떻게 보면 체념의 대상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라서 나라는 사람한테 체념을 한 게 아니라 부정적이기만 한 그런 느낌은 지금 아닌 거다. 그래서 그저 상황을 운명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상황적 체념이다. 운명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건 운명이겠고 안 만나게 돼도 그건 운명이겠지라는 마음이에요. 사실 개인 리딩이 아니라서 제가 일부러 폭넓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개인 리딩에서는 이제 나하고 상황적인 묘사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제너럴이다 보니까 제너럴의 원칙을 지키긴 해야 해요. 제너럴한 부분들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약간 오버스러울 수 있는데 그치만 그럼에도 디테일한 것들을 읽어드리고 대중적으로 맞지 않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카드에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최근까지도 상대방은 나하고 반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했대요. 자, 반복해서 일어날 일이 뭘까요? 보면 두 분이 헤어졌든 만나고 있든 혹은 연락만 간간히 하는 사이든 간에 상대는 나하고 이랬다 저랬다 또 반복했다 했던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연락하게 되는 날이 오겠지? 이러다가 또 만나겠지? 이러다 언젠간 마주치겠지? 이러다 한 번쯤 얘기하는 날이 오겠지? 나한테 전화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명에 맡기고 있다. 만약 두 분이 지금 연인인데 이 카드를 뽑은 거라면요. 두 분은 지금 뭔가 이렇게 조금 상황에 맡기고 미루고 있을 거예요. 결정이나 선택을 미루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걸 맡기고 싶은 상태에서 이 카드를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이런 카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두 분이 멀어져 있거나 사실 연인보다 이 카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진 지 오래됐거나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거나 서로 상황이나 안부나 일상을 모르는 지 오래된 사이에서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앞으로 보일 행동에는 어떤 것도 하진 않을 거래요. 오히려 어떤 것도 안 하고 나를 지켜볼 거라고 해요. 본인에게 연락을 먼저 할지 내심 기대를 할 거래요, 이 사람은. 본인의 연락에 반응을 할지도 궁금하고 그저 운명에 맡기기로 했으니 여러분의 일상을 대신은 계속 염탐하거나 볼 수는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쪽을 선택할 거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또 내 거를 보고 있네, 내 SNS를 보고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자, 4번 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만약에 정말 멀리 떨어진 상황이라면 가끔 생각날 수는 있지만 하나 제가 이 카드들을 보면서요, 우리 4번 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 아닐까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이 미화된 거는 아닐까요?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적도 많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카드들을 봤을 때 여러분 또한 이 강렬한 꽃의 이 카드가 강렬한 카드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생각도 많고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뭔가 두 분의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단한 역사를 그려냈다거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 엄청 막 그런 느낌보단 약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고 두 분이 같이 있어도 상상하는 시간이 더 많고 멀리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많고 만났지만 헤어졌던 기간이 더 길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상상 속에서의 사랑이라 더 아름다운 건 아닐까?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안 만나고 상상만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시간엔 정작 뭐가 없었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떨어진 시간들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애틋하고 애달고. 근데 그게 정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